네, 풍수지리 그러면 현대인들에게는 생소한 것 같죠. 그러나 그 예로부터 이미 풍수지리는 원시 시대부터 원시인들이 자연 풍수를 써왔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예를 들면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가장 양지 바르고 따뜻하고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위험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가려서 살았던 것이 자연 풍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인들은 풍수지리에 대해서 이 오묘한 학문을 접근하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부분이죠. 그러나 풍수지리는 다분히 과학적이기도 하고 이제 학문적이기도 하고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국가를 경영하는 촌락을 만들거나 도읍을 정할 때에 또 국가 간의 어떤 경계를 둘 때에도 절대 풍수가 필요했던 거죠. 전 세계 풍수를 논하자 그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옛 구절에 산지 조정은 곤륜산이요 수지 조정은 황하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히말라야 산맥이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중국 사람들은 곤륜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최고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의 조정은, 산의 임금은 곤륜산이고 수지 조정은 거기서부터 발원돼서 장강, 황하 이쪽으로 흐르는 물을 일컬어서 이제 황하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중국뿐이 아니고 특히 이제 동양, 한반도 여기까지 널리 쓰여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오죽하면 그게 문서로 남았을까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곤륜산으로 해서 산맥이 빙빙 돌아서 중국 대륙을 건너서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장백산, 백두산에 들어와서 머리를 한번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곤륜산이 풍수를 관장할 수 있는 산의 제왕이냐, 아니면 백두산이 어떠한가를 여기서 이제 우리 풍수하는 사람들이 논쟁을 가끔 벌여요. 곤륜산은 물론 산의 제왕답게 거대하죠. 여러 산줄기, 산맥도 거느리고. 근데 정작 산이 아름답고 기가 왕성한 것은 곤륜산보다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백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두산은 정상에 천지라고 하는 자연, 물론 분하고 있긴 하지만 연못이 있어요. 산 위에 있는 연못이 평지에 있는 저수지나 연못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면 물은 반드시 하늘을 비춰보는 거죠. 지기를 얻기 위해서 자체에 발생되는 지기가 아니고 자체에 얻기 위해서 얻는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전기 전선이 음양선이 가서 불이 붙듯이 풍수도 마찬가지인 거죠.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상합했었을 때 지기가 발생하고 소위 명당의 기운이 이제 응집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백두산 천지는 하늘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신묘한 기운을 지닌 것이 백두산 천지. 그래서 백두산 이 자락에 성인 군자가 많이 나올 수 있게 하고 이제 어떤 지기가 품고 있는 기운도 왕성하다고 보는 거죠. 다행히 우리 조선 풍수는 백두산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북에 있는 여러 산줄이 걸쳐서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좀 동쪽으로 치우치긴 했지만 백두대간이라는 대산맥을 거느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광주산맥, 촬영, 노령산맥 이렇게 마치 사람의 갈비뼈를 형성할 수 있는 산맥이 서남향으로 기울었어요. 이런 독특한 풍수의 그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조선반도라고 예로부터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러면 정말 한국이 이런 풍수적 이런 요건에 의해서 명예명당이 많은가 하는 걸 이제 중국 풍수가들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논란이 되기도 해요. 중국은 땅이 넓어서 산맥이 많긴 하지만 물을 잡아가도록 기술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산이 제 멋대로 산맥이 흘러내려가서 평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줄기가 내려가서 서로 물과 사귀면서 이제 아기자기 끼어앉기도 하는 이런 이제 그 보국이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그 역대 왕조를 거치는 동안에 전국시대 등 전쟁을 많이 하고 국경을 갈라 갖고 이렇게 하면서도 천하통일이 어려웠던 것이 바로 그런 풍수관에 의해서 그렇다고 보는 거죠. 우리도 예외 없이 이 산줄기가 내려온 곳에 바로 촬영 노령산맥을 거점으로 신라, 백제, 고구려 등 이렇게 갈려지는 그 국론 분열, 다시 말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쪼개어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돼요.
그것은 산맥이라고 하는 거 하나 가지고 언어, 사투리, 그다음에 생활 풍습 모든 게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러한 이질감 때문에 서로가 이제 땅 뺏기 위한 이제 영토 넓이기 위한 전쟁도 하고 일개 시 부족이 있게 되면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반드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경계를 요즘은 강으로 경계를 두기도 하지만 옛날 과거에는 산 등성이 산줄기를 가지고 촐라 국가의 경계를 뒀던 거죠. 이렇게 해서 세계 풍수는 그렇게 됐는데 조선 풍수가 이러한 가운데 의정부는 바로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주 산맥과 광주 산맥, 요 지금 임진강 그 위에 여기까지 다 포함돼요. 광주 산맥과 차령 산맥, 천안까지 내려갔다 다시 오는 이런 차령 산맥, 이 거대한 산줄기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을 이 형체를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두려워하냐면 이 거대한 중국 대륙을 부채라고 보고 이걸 부채 자루로 여기는 거예요. 언젠간 한반도에서 거대한 인물이 나면 이 부채 자루를 잡고 한번 바람을 일으키면 중국 대륙을 휩쓴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이걸 선착장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 와서 배를 대고 대륙 침략을 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백이민족 단일 이런 거 주장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 한반도의 형상을 토끼로 여기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백이민족 깨끗한 민족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희 이거는 토끼라고 상징을 해라. 그래서 토끼 그림을 그린 거를 많이 그 학생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자료가 지금도 일부는 남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한반도를 호랑이로 그려져 있어요. 아마 그 민화나 이런 데 보면 한반도 호랑이 그림이 간혹 등장을 합니다. 이 호랑이가 중국 대륙을 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건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젠간 그래서 저 호랑이가 중국 대륙을 한번 물고 흔들겠다고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을 갖기도 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한반도는 이런 직이 충만한 이 지형상의 이 형상 때문에라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을 두기도 하고 이걸 어쨌든 이걸 한번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아주 매력적인 거죠. 용이 가장 갖기를 좋아하는 거, 용이 갖기를 좋아하는 여의주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근데 여의주는 어떤 용도 가질 수 없는 거죠. 여의주 하나를 놔두고 만약 두 용이 청룡, 황룡이 이 여의주를 얻기 위해서 아무리 싸운들 여의주를 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에는 여의주를 먹으면 용이 소화를 제대로 하면 만 가지 조화를 부리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타 죽는다는 거죠. 만약 용이 5마리, 9마리 여러 용이 있어도 여의주는 어떤 거든지 그 용을 취하지 못한다 하는 데서 아주 신비로운 그런 에너지 능력이 있다고 해서 풍수에서는 산을 그냥 산 이렇게 보질 않고 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은 산을 그냥 용하면 얼른 알아듣고 그 다음에 좀 더 쉽게 표현하려면 여기다 산자를 붙여서 산용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편의상 제가 용이란 말을 자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가 왜 그만큼 많은 나라에서 풍수하는 사람들이 신묘한 만큼 한반도 땅을 들여다보냐면 바로 천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주에는 한라산에 백록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주 풍수는 타원형의 산이 가운데 있어요. 한라산이. 여기도 역시 백록담이 있습니다. 제주는 한라산 산줄기가 고르게 퍼져나가 있어요.
그런 관계로 한라산은 제주는 해안을 중심으로 아주 고르게 발전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인구 밀도가 해안으로 고르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반해서 지금 우리 반도 내에는 육지에는 거의 인구 도해지 촌락이 이 바다 가까운 데 평야지로 다 치중되어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왜 그렇게 나타나냐면 산맥에서 내려와서 산줄기가 밑으로 내려와서 평야지에서는 산이 점점 낮아지면서 평지를 이루는 거죠. 그걸 평지롱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지용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인간이 살면 가장 편안하다고 하는 거죠. 땅이 평지, 판판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평지용이라고 하는 얘기는 풍수지서에서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근대 와서 이 얘기가 많이 쓰여지게 된 건 90년도, 87, 8년도 이후에 중앙일보에서 남북이 통일될 때 수도는 어디를 하면 좋겠느냐 하는 물음이 와요. 그때 한양대 어떤 교수하고 저하고 서울대 최창조 교수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을 때 우리는 한양대 교수는 평양하고 서울을 그대로 쓰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지금 서울하고 계룡이 좋다고 했어요. 어쨌든 제 지론에 따라서 계룡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최창조 교수가 평지룡이라는 거는 이걸 들고 파주 교화 이쪽이 가장 적합하다고 제안을 해요. 이때 풍수가들이 평지룡에 대한 얘기를 그 단어를 새롭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평지동이 될 수 있는 이런 그 해안 도서 이런 쪽으로 많이 보게 되죠. 의정부는 저 북쪽에 올라가면 파주에 동두천의 소유산, 파주의 가막 파평산, 그리고 옆에 있는 도봉산. 그래서 북악으로 갑니다. 광주 산맥에서 내려오는 그 지맥이 계속 오면서 산을 한 번씩 들어올리는 거죠. 이 가운데 거의 분지와도 같은 곳이 의정부예요.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바로 수락산, 불암산으로 이어지는 이 산맥을 곁에 두고 어찌 보면 이것이 거대한 계곡과도 같은 거예요. 이런 데는 반드시 전란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전술 전략에도 보면 적군을 섬멸하려면 계곡으로 유인해서 섬멸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주거를 고정돼서 오래 사는 이런 촌락이 형성되는 것보다는 막 교역, 상역 또는 이동인구가 많은 그런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가장 많은 곳이 도봉이에요. 사람이 대인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대개 큰 인물들은 섬이나 평야지에서 나는 것보다는 큰 산 아래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산골은 지령, 지령은 인골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위에 소요산, 가막산, 파평산, 도봉, 북악 이쪽에 가면 불악,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도 큰 인물이 줄줄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의정부 땅인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의정부에서 이렇다 할 만한 큰 인물이 나오지 않는 거죠. 혹 외지에서 나와서 입신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를 고민 한번 해보게 되면 여기서 산은 제대로 생긴 산, 힘 있는 산들이 많은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의정부에 큰 부자가 나지 않는다, 큰 대기업이 오지 못한다, 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물이 부족한 거에 요인을 들 수 있어요. 풍수에서는 이런 곳에 바람을 막아주기에는 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강풍이 들어온다, 태풍이 온다, 태풍 피해는 크게 거의 없을 만큼 의정부 지형은 아주 알맞아요. 보급이 잘 돼 있어서. 그런데 풍수, 물이 어디 있냐 보면 물이 없는 거예요. 의정부천이라고 불려지는 중랑천으로 가는 이 물줄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물도 장마가 지게 되면 빨리 고였다가 빨리 빠져나가는, 결국은 돈을 손에 쥐었다 금방 잃어버리는 그런 거예요. 의정부는 물을 잡아주지 못하는 데서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의정부에서 이 흘러서 중량천으로 내려가는 물을 중간중간에 잡아 가두고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도 아까우니까 전부 제박을 만들어서 크고 작은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놓을수록 의정부는 부자되고 사람 살기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다. 이걸 춘천 같은 호반도시 같은 걸 거울에 삼으면 돼요. 춘천이 왜 살기 좋고 사람들이 왜 거길 가겠어요? 물 때문에 가는 거죠. 충주, 청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청주 같은 것도 바로 대청댐 이런 거 아니었으면 저렇게 거대 도시가 될 수 없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도읍지로서의 계룡이 어떠냐고 얘기 나온 건, 그것도 물 때문이었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이제 수량이 적어지긴 했지만, 금강, 백마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좋은 강이었거든요. 한국이 왜 이 세계적인 거대 도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바로 풍수에 대한 이론 때문인 거죠. 산은 북한산, 삼각산, 인왕산이 거대하죠. 또 좌우에 에오싸조지, 한강이라고 하는 북한강, 남한강 물이 얼마나 신묘하게 보냐면 북한강 물이 내려오다가 남한강 물을 마치 신랑 셋이가 만나서 합궁을 이루고 오듯이 한강으로 거슬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모코일 앞에 이쪽에 들어오면서 수류가 물길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분간을 할 수 없을 만큼 조용하게 들어와요. 그 나갈 때도 소리 없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걸 방수 풍수에서는 가장 아름답게 보는 거죠. 물이 거칠면 사람 인종이 거칠고 물이 고요하고 조용하면 인품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의정부에서 출수해서 나가는 물이 중랑천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한강으로 나갑니다. 도성 안에 있던 물들이 전부 이 중랑천하고 만나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의정부천에서 내려온 물이 중랑천으로 합류해서 이리 들어갈 때 청계천 물이 스물몇이 와서 이거하고 합쳐요. 이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청계천 물이 맑고 옛날에 고왔어요. 근데 지금은 주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탁해진 거죠. 이 탁한 물과 중랑천의 또 탁한 물이 합쳐져요. 그래서 한강이 아주 몹쓸 물로 바뀌는 거예요. 불행하지만 한강 위역이 그래서 인골이 다 지저분하다, 탁하다, 수하다 이런 표현이 막 나와요. 그러면 이런 시점이 언제부터 그랬느냐 하는 거죠. 바로 도회지가 팽창될 이 시점,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이때부터 그랬다고 보는 거죠. 공교롭게도 그때 강남 개발이 되고 풍기가 물러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더러워지면, 물이 추해지면 인골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풍수적으로 이제 의정부를 가운데 두고 대략 그린 겁니다. 소요산, 가막, 파평산, 도봉산.
그러면 이쪽에 그나마 동쪽에 수락산 이쪽으로 여기가 다소 열린 듯한 거예요. 서북, 이 북을 가려준 거죠. 그래서 북풍바람은 가려주긴 하지만 이쪽이 그냥 무너지듯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결혼식 할 때도 이렇게 선대주의가 있습니다. 좌청령 우백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긴 남자들을 얘기하고 여긴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의정부 지형을 보게 되면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고생하고 산다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와요. 그런 것 같아요? 도봉산만 보겠습니다. 가막산, 파평산 이쪽으로 와서 도봉산에서 인수문 같이 거대한 바위덩어리를 올려요. 우리가 산에서 산이 가지고 있는 산의 음기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고 볼 때 이렇게 귀암 계봉이 올라서게 되면 천기를 먹으러 올라섰다고 그래요. 그냥 뭐 풍화작용에 의해서 산이 깎여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이 기암 괴봉이 하늘로 솟구치는 건 천기를 얻기 위해서 올라섰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산이 이러면 산맥으로 이렇게 이제 땅으로 더듬고 내려갔다 그러면 이거는 지기를 얻기 위해서 품기 위해서 땅을 더듬는다고 그래요. 산맥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도봉산 같은 경우는 천기를 충분히 얻고 있다. 이 천기에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과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산이 이렇게 해서 의정부를 감싸고 들어오면 의정부가 상당한 명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기운을 몽땅 품어다가 의정부에 주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도봉산, 우이동, 북악, 삼각산 이리 갑니다. 그래서 모든 걸 퍼다 결국은 서울 땅에다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임진왜란 때 이여성 장군을 따라온 두사충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사가 있었는데요. 압록강을 건너서 임진강 올 때까지는 말 타고 구경하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중국보다 소나무가 솔나무가 잘생겼다고 송림 우거진 산을 보고 야, 저 한 산만 떠도 정말 피를 토할 만큼 생기가 충만하다. 구경을 하고 쭉 넘어왔어요. 임진강 건너와서 바로 이 도봉산, 파평, 가막산, 도봉산을 보는 거죠. 이걸 보고 야, 여기부터는 안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말에서 내려서 벽제골에 와서 저 산 너머에 바로 말해서 북한산, 삼각산 이 산 너머에는 대륙을 넘볼 인물이 나겠다. 이러고 넘어가다 보니까 한양 도성이 있는 거예요. 말머리를 돌려서 다시 파평, 가막산 이쪽에서 산을 다 죽이고 갔어요. 남쪽까지 다 죽이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 팔공산 가서는 팔공산이 모자 쓰고 있으니까 이 산을 죽이다 내가 죽겠다. 그게 그 유명한 팔공산 갑바인 거죠. 그 산을 못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자락에서 임금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이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아깝게도 파평, 소요산, 도봉산 이쪽 산을 두사충이가 다 죽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의정부가 역시 막 그게 사열시킨 게 얼마 만에 회복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해서 의정부에서 큰 인물이 날 수 없었다고 하는 걸 지적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의정부가 수리법, 물을 다루는 거에서 부족했다고 하는 거를 지적할 수 있는 거죠. 다시 그립니다. 도봉산하고 이쪽으로 간 북한산, 삼각산으로 이어져서 이 산이 이렇게 수쪽으로 가요. 여기서 의정부 시내 쪽으로 산줄기가 내려온 것보다 일산, 고양 이쪽으로 나간 산줄기 그 땅이 점점 더 넓어져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도봉산을 이어지는 광주산맥의 한 지맥이
의정부 땅에다가 재물, 돈, 명예 이것을 주기보다는 일산, 고양, 파주 이쪽으로 더 많이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줄기가 어느 쪽으로 많이 나가느냐 하는 건 뭐 사람이 먹을 걸 들고 이쪽을 중등만등 했다든지 이쪽을 많이 준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쪽이 그 도해지가 촌락이 더 많이 발전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물을 잡아 가두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죠.